자, 책에 잠깐 보시면 59쪽에 지장간이라죠. 지장간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지지의 12개 글자 속에, 그죠? 자, 가불명정 무기영신 이거는 뭡니까?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거죠. 천기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명리적으로는 천간의 어떤 기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거는 뭐 땅의 기운인 걸 말하는 거죠. 땅, 그 현실적 기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자연이 우주 자연이 변화하는 어떤 그 틀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땅 속에 하늘의 기운이 있다 이거죠. 땅 속에.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 명리학에서는 지지의 글자들 속에 감춰져 있는 하늘의 기운의 글자들 이걸 말하거든요. 그 어떤 게 감춰져 있나 이제 그걸 보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명리학에서 풀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 잠깐 보시면 지장간이란 해서 지지 속에 숨어 있는 천간의 글자를 말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해놨고, 그 다음에 인사신해. 지지에는 항상 세 가지의 유형들이 있다. 그죠? 세 가지로 야들의 움직임이 다르죠. 분류를 해놨어요. 그게 생지라는 것들을, 그죠? 생지라는 것들의 움직임, 생지. 그 다음에 왕지라는 것들, 그 다음에 고지라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졌습니다. 지지의 12개의 글자들은. 그래, 생지라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마를 말한다 했고, 왕지는 도화를 상징하고, 고지는 화계를 말한다. 그죠? 그래, 항상 여기서는 이제 이 네 개 글자 중에 생지에 해당되는 글자는 책에는 인사신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신해는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들. 이는 봄의 초입이죠. 그죠? 여기는 목은 이 봄에 해당되잖아. 봄의 초입에 있는 글자, 입춘이 있는 글자, 입춘이 지나야 비로소 봄이다.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가 생지에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여름에 초입에 뭡니까? 사라는 거죠. 입하가 있어야 돼요. 사라라는 글자가 생지에 되고, 가을 초입에 입추가 있는 신, 야가 또 생지가 돼요. 겨울 초입에 입동이 지나야 겨울이다. 해서 인사신의 요 네 개 글자는 생지, 역마를 나타낸다. 그죠? 역마를 상징한다. 그 역마란 이동하다라는 거. 충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역마를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항상 지지의 것들은 12개 글자들 중에 생, 왕, 고로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지에 대한 것은 각 계절 가운데 있는 글자들. 각 계절을 가운데 있는 글자. 묘, 오, 유, 그 다음에 자. 야들, 이제 충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야들 글자고. 그 다음 고는 진, 임묘진 할 때 진이죠. 사오미 할 때 미고, 신유술 할 때 술이고, 해자축 할 때 토, 야들은 토.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일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달라지는데, 지장간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인이라는 글자는 우리 인 요대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간은 지천간의 글자가 간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 본연의 글자는. 야가 인이라는 글자가 하늘로 올라가면 간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 간목의 성정은 정신적 환경으로 바꾸어 말하면, 인목을 정신적 환경으로 바꾸어 말하면 간목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간목은 다시 지지 형상으로 표현하라 하면 인이다 이 말입니다. 인이란 지지, 이제 이
지지에 있는 이 현실적인 환경은, 인의 현실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새싹이 파락파락 나오고, 우리 보여, 2월달 봄이 되면, 입춘이 되면 어떻습니까? 쑥도도로 댕기고 만물이 파릇파릇하게 이제 생명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감목은 그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자라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정신적 에너지. 그죠? 그렇지만 그 자라나는 새싹의 정신적 에너지를 현실적 환경으로 바꾸어보면 인목이고, 인목을 다시 인목의 상태를 정신적인 어떤 환경으로 바꾸어 말을 하면 간목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간목을 갖고 있고, 즉 본연의 거. 그러면 요 묘목은 하늘로 가면 을목이 되고, 요 진토는 양토니까 무토가 되고, 이런 얘기요. 사화는 하늘로 가면 병화가 되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사화 속에도 병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화 속에도 정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지의 글자들 속에는 안 보이잖아, 지금. 안 나타나. 만약에 여기 4개 있으면 위에 천간에 4개도 있고, 위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든 밑에는 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요 글자가 있지, 지장간에 뭐가 있다면 안 보이잖아요.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요 생지, 왕지, 고지, 야들의 성정에 따라서 지장간이 일률적으로 만들어진다. 그것도 하나의 아까 메커니즘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나. 인의 지장간 속에는 지는 인이지만은 지장간 속에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이라고 되어 있죠. 과거에 야 속에는 뭐 갖고 있냐면 무, 병, 갑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뭐 가시면 됩니다. 무, 병, 갑 이렇게 갖고 있다. 자, 이거 보면 여기는 무는 병, 갑 이렇게 갖고 있다. 요 무는 인사, 신해, 여기 생지에는 전부 다 공이 무토가 있다라고 합니다. 없다라고도 합니다. 있다라고 하고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있는데 기운이 없다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책에서 빼버렸습니다. 빼버렸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은 제 책을 읽어보면 원률 분야도록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이제 뭐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그건 나중에 또 질문을 하든지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야들은 왜 무토라는 글자를 왜 있다 없다라고 하나 하면은, 야들은 역마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마. 이동하고 계속 앞으로 뭔가 진보적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데, 있다 없다 논하기 전에 무병갑을 지장간에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야가 그걸 갖고 있게 되노 이거지. 무라는 글자는 여기에서 이월된 건 넘어왔다. 그러면 전기에서 전기라 하기도 하고 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기에서 넘어왔다. 그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병이란 글자는, 요 병화는 생지들은 보면 병화는 어디서 나오십니까? 요 앞 계절에 있는 요 위에 초입에 있는 위에 천간의 글자죠. 요 병화란 게. 이 초입에 있는 글자, 요 역마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이란 걸 갖고, 병화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 본연의 거, 간목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보면은 세계를 갖고 있게, 세계 오행을 갖고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와 요걸 중기라고도 하고, 요거는 이 본기라고 해도 지 본래 거니까, 본기. 요렇게 세 개의 오행을 지장간에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 무토가 쓰임이 없다는 것도 드리는데, 지금은 요게 지장간에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간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나마 생지는
또 다른 생지도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럼 다른 생지는 산은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뭐 있다 했습니까? 무토가 있다고 했죠. 무토, 여기에서 넘어오는 무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 계절 앞에 초입에 있는 글자. 그죠? 경금이죠. 경금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볼래를 거, 병화. 그래서 사화 속에는 지장간이 무경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장간을 외운다기보다는 요 네모에 계절도를 그려놓고, 계절도를 그려놓고 보면 지장간을 다 이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금에는, 요 신금의 지장간은 또 여기 넘은 거 있다 했죠. 넘은 거는 무토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 계절 앞에 나 있다 했잖아요. 한 계절 앞에 뭐 있습니까? 임수죠. 임수가 있고, 또 자기 거. 그 무임병이 신금 속에 숨어져 있다. 이게 지장가이다. 그 다음에 임수는 마찬가지로 넘어온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계절 앞에 초입에 있는 천간의 글자 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직거 임수가 있고, 그래서 무, 갑, 임이 역마, 해수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 책에는 무토는 다 빼놨습니다. 무토는 없죠. 무토는 빼놓은 이유는, 무토는 여기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다른 데서 쓰여지는 거지 지장간 속에서는 그렇게 쓰임이 없습니다. 쓰임이 없다는 것은 아까 격국이라고 잠깐 얘기했는 것도 있지만, 지장간 속에 야들이 숨겨져 있는 게 떠올라야지만이 그걸 하나의 직업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나한테 굉장히 장점으로 쓰여집니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그대로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못 쓰다. 그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마에 해당되는 생지의 토들은 쓰임이 없다. 그래요. 있기는 있는데 쓰임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빼놨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알고는 계세요. 이렇게 돌아가더라. 그래서 생지 속에 지장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정리하자면 어떻다? 무토가 하나씩 다 들어갔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중기라고 하면서 한 계절 초입에 천간의 글자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자기 본래의 천간 글자. 그래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마에 해당되는 생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도화의 성정은 충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도화는 뭡니까? 내가 순수함 때문에 순수한 나를 보고 주변에서 나한테 뭐라 하노? 내가 좋아서 내한테 오다는 거예요. 내가 막 끼를 부린다는 게 아니라 순수한 나를 보고 주변에서 찾아들다라는 거거든요. 도화. 나를 이쁘게 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화에 해당되는 이 글자들은 한번 볼게요. 요 묘라는, 봄에 해당되는 봄의 기운이 가장 강한 묘라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서 넘어온 글자, 하늘의 글자는 뭡니까? 갑이잖아. 그래서 야들은 속에 갑목과 을목, 그러게 순수한 자기 오행의 음랑이지. 순수한 자기 오행의 것만 갖고 있다. 그 순수한 목이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도화인 거, 도화. 다른 걸 안 갖고 있잖아. 다른 걸. 그 다음에 오화야. 이거는 오화는 당연히 화니까, 순수한 화니까 당연히 병화와 정화, 요거만 순수한 자기 것만. 그런데 음량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 기운이 기가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세다는 거고. 그 대신에 다른 잡다한 것들을 안 갖고 있잖아. 생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고도 다른 것들도 가 있잖아. 그 야는
직업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순수하게. 그 왕제들도 유금도 마찬가지고 신금과 지 앞에 있는 요거 경금을 같이 갖고 있다. 순수구입니다. 자수도 자는 임계수 다 같이 갖고 있다. 순수하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화인 거예요. 삼합이나 삼합에 할 때 전부 그 도화란 글자에 다 모이잖아요. 중심이 되고. 이래서 좌오묘유 그죠? 이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순수한 자기 오행의 것만 갖고 있다. 음양인 것을 같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토는 진토는 토들이 복잡한 거예요. 토는 의해 갖고 있는 만들어지는 형태가 전달에서 토를 보면 전달에서 넘어오는 기운. 그건 을이죠, 을. 그죠? 요 을목이잖아, 을목. 묘는 을목. 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전 계절. 계절의 하늘의 글자, 계수죠. 계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것도 무토잖아. 지것도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을계무라는 것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역마에 해당되는 생지들은 어떻습니까? 미리 앞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들을 지장간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만들었죠. 야들은 토는 지나온 걸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계 지나온 걸 내가 다 갈무리하고 다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음을 완전하게 열어주기 위해서 이거 어떻습니까? 봄을 마지막으로 여름으로 넘겨주기. 봄에서 내가 봄을 성장하고자 하는 봄의 기운과 차가운 겨울의 기운들을 내가 갈무리하고 꽃망울이 맺어 갈무리하고 너 여름을 잘 펴라. 이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잖아. 환절기가 지나야 여름이 오죠. 그죠? 그런 환경이단 말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것은 토의 화계, 그래서 화려함을 지나온 내 화려한 삶을 갈무리하고 덮고, 그죠? 그래야지 그 다음 계절을 화려하게 열어주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진송에는 바로 직전 계절은 이 봄의 완전한 봄의 성정이잖아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 계절도 갈무리하고, 자기 것하고, 변화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름으로 열어주고, 이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에, 진속의 지장간에는 을, 개, 무, 즉까지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미토 속에 여름에서 어떻습니까? 가을로 넘겨주는, 여름에서 토는 어떻다?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를 끄집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뭘 갈무리해야 됩니까? 일로 넘겨주려고 하면 여름에 화려함의 꽃을 바로 앞에 그거죠. 꽃, 요걸 정화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 계절에 성장하고 보면 가장 강한 거, 을. 네. 을목을 갈무리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본연의 그 기토죠. 기토. 이렇게. 그 미토 속에는, 지장간에는 정, 을, 기라는 천간의 글자를 갖고 있다. 요게 이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술토 속에는 또 당연히 뭘 갖고 있습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내 바로 앞에 그 신금이란 금을 갖고 있고, 지장에서 갖고 있고, 또 지난 계절, 전 계절 여름에 강한 글자 정화도 갖고 있고, 그 다음 자기 본연이 있고 무토잖아. 그래서 신정무라는 세 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 지장간에 만들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축토도 만들어지는 거 또 뭡니까? 축토는 당연히 지 앞에 거 개라는 하늘의 글자 개수라는 것과, 그 다음 직전 계절에 신금이란 글자와 자기 오행 기토라는 것, 세 개를 개신기, 세 개의 글자를 갖고 있다. 그래 갈무리. 그래서 토들은
지나온 걸 다 갈무리하더라. 그래야지 앞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다. 환절기가 그렇잖아요. 환절기가 봄에서 여름 가는 환절기가 지나야 여름이든지 그러듯이 그저 화의 개념은 그래서 야들은 화계라 한다. 지나온 걸 다 덮어 있다. 그래서 보면 성격도 그래. 역마에 해당되는 성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굉장히 진취적인 게 뭐냐면 이 인사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내가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나 모르겠는데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변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내가 뭐 오랜만에 친구야 오랜만에 밥 한 그릇 살까? 내가 보고 싶다. 적극적으로 내가 이래 나설 수도 있습니다. 도화들은 어때요? 내가 전화 안 하지. 오면 받아도. 그죠? 근데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과 역마는 미래지향이죠. 미래지향적인 것과 도화는 현실주의죠. 현실 안도주의. 이 화계는 과거지향이다. 왜? 과거의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지장간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지장간 외울 필요가 없죠. 요 계절도를 그려놓고 이래놓고 보면 알 수가 생지, 왕지, 고지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성정을 이해하면은 지장을 다 찾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요 하나 딱 치고 자 요걸 딱 지웠어. 술토를 요 속에 지장간이 뭐일까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했습니까? 뭐? 그렇죠. 신이 있고 또 신금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본연의 거잖아. 이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더라. 그죠? 질문 있으세요? 질문?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장간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다 이 말입니다.